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 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키드 지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보고 이제 국영 인쇄업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신문에 기사를 써라.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을 해라. 바람을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장까지 써주면서 런던에 가서 인쇄소 기계를 사와라. 대출을 받아서 사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친구 렐프와 함께 실제로 런던까지 갑니다. 이 당시에 런던까지 가는 건 뭐 6개월 이상의 항해였고요. 잘못하면 이제 가다 건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항해였어요. 엄청나게 험난한 코스였고요. 그걸 갔습니다. 실제로 런던까지 가서 내려서 확인을 해봐서 막상 돈을 빌리려니까 이 키드 지사의 신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용장이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된 것이죠. 졸지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친구 렐프는 런던에서 살아야 됐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배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런던에서 무려 1년 반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그리고 본인이 회고하기를 흑역사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좀 몸이 건조하고 좀 시간을 좀 어영부영 낭비하게 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 또한 좀 추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고 하는 어떤 그런 동네다 보니까, 뭐 대도시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진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이 렐프라는 친구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글을 쓰는 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선언한 그 친구입니다. 둘이 어쨌든 하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벤자민 프랭클린만 이제 인쇄업자로서 이제 금방 이제 인쇄소에 이제 견습공으로 금방 취업이 됐고, 렐프는 어떻게든 글 쓰는 일로 이제 먹고 살아보겠다고 뭐 출판사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국회의사당 서기도 해보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해봤는데 다 낙방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렐프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벌은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저축도 거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전에도 뭐 비슷한 일을 또 겪었죠. 그 도망간 친구 때문에. 아무튼 또 돈을 또 이제 친구 때문에 잃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하필 또 이제 경계심이 좀 이제 많이 좀 풀어져서 밤에는 또 연극을 이렇게 또 봤다라고 해요. 또 소비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또 희한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렐프가 나름 그래도 여성의 마음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매력은 있었나 봅니다. 이 하숙집에 그 하숙을 이제 허용을 해준 그 미망인이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은 이제 사별한 이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렐프와 이 미망인이 가까워진 것이죠. 렐프가 뭐 희곡을 읽어주고 이렇게 뭐 문학 작품을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이 이제 렐프에게 이제 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렐프도 이제 직업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렐프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미망인 여자의 수입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마침내는 이 렐프가 난 시골로 내려가겠다. 나는 글을 잘 쓰고 수학을 잘하니까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아이들 한 20명 정도 가르치면서 제법 괜찮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로서의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성실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상태였고요. 편지글로 이제 그 미망인, 이제 그 런던에 남아있는 자신을 사귀게 된 그 미망인을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망인이 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런던 생활에서.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또 돈을 꾸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긴 했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좀 이제 몇 번 이제 뜯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직 20대 초반이었고, 뭐가 문제였냐? 아직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여인에게 돈을 꿔주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돈을 꿔준 것을 이용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애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렐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그 렐프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분노를 하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절교 선언을 해버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 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큰 실수였다. 그러니까 친구의 여인을 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실수를 한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랠프와 이 일로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자기는 더 편하게 되었다. 뭐 이 얘기는 또 합니다. 랠프는 자꾸 돈만 꿔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이 와중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단했던 것은 독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 책을 읽었고 또 알게 된 서점과의 그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책을 빌려 읽었고 또 이걸 통해서 글을 잘 쓰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런던 안에서의 어떤 유명 인사도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비판했다가 역으로 역풍을 맞아서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 또 아주 좋은 유명 인사를 알게 돼서 이제 또 친분 관계를 쌓게 되는 나중에까지 교류하게 되는 사람도 알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또 이제 밟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이제 도중에 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하숙집에 이제 하숙비를 이제 일단 낮추기 위해서 어떤 할머니가 사는 어떤 그 집으로 이제 하숙하러 가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교훈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자꾸 말을 걸었다라고 해요. 뭐 흑심이나 나쁜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거죠. 이 할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금방 죽어서.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회상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들려주고 자기가 원래 수녀가 되려고 했다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은 이 소박한 삶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또 나름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을 결국에는 만납니다. 이제 데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인이에요, 상인. 근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쇄업자에서 인쇄공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데넘 씨를 알게 됐고 이 데넘이라는 사람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다 이제 안 가본 나라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떤 총명함을 보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상하 얘기를 듣다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자네는 이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유낙낙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이러면서 애매하게 있지 말게.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차라리 나에게 내 상술에 대해서 배우게. 이 상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이만큼 주겠네. 그러면서 회계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돈을 벌은 다음에는 곧바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뭐 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강하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마음에 깊이 들어왔고 때마침 사실은 이거 조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혼까지 된 건 아니었지만 그 미국의 그 리드 양이라고 그 장인집에 뜻하지 않게 하숙을 했다라고 그랬죠. 물론 아직 장인 관계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여인이랑 런던에 왔을 때 달랑 편지를 한 번밖에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도 이제 애매해진 상태였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제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훌륭한 여자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놓칠 뻔한 것이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필라델피아에 가는 것은 맞는 것이었다. 근데 그 친구 랠프가 더 충격인데요. 이 친구 랠프는 아까 그 위마인과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미 와이프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도 있었다. 근데 그 와이프와 아이를 잊어버린 채 런던에서 그 미망인과 사귀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골 교사 역할을 하면서 살아버리게 됐다. 좀 충격이죠. 자기 아내야 미국에 있는 본국의 자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런던에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것, 런던 근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데넘 씨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상인 상술과 이제 그 회계 장부 기록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 인생에 대한 견문을 굉장히 넓히게 됨으로써 식견을 크게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도중에 또 벤자민 프랭클린 수영을 그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수영 잘하는 게 소문이 나서 이제 그 런던의 아주 유명한 귀족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귀족이 내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줄 뻔 했는데 이제 이 데넘 씨와 이제 나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겠다, 잘 배운 다음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한 게 기억이 나서 그 아들을 이제 곧바로 가르쳐 주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영국에서 유력 가문의 백작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과 교류를 할 때 큰 힘을 보태 주었다. 소중한 인맥을 얻기는 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도중에 뭐 뉴턴과 만날 뻔한 일도 있긴 했어요. 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성사되지 않았고 뭐 이제 이런 일화들을 겪은 것이 런던에서의 삶이었다. 흑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이 됐다. 왜냐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이렇게 다 반성해서 기록을 했죠. 아주 부끄러운 실수도 했죠. 친구의 연인을 탐한 어떤 그 실수까지도 다 기록을 하면서 반성을 했고, 이런 사람은 잠깐 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기간을 뭐 1년 반이었지만 겪었지만 이걸 다 교훈과 약으로 삼아서 이후에 더 부지런하게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맥도 얻은 것은 있었다. 이런 상태로 마침내는 대넘이라는 그 좋은 상인을 만나서 어떤 상인 기술까지 배운 뒤에 배울 건 배우고 돌아가게 된 것이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뭐 끝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 어떤 그 모습도 인상적이죠. 뭐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게 되면 런던에 정착하면서 큰 어떤 이권을 얻을 법하기도 한데, 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것도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